아버지는 늑대들이 아들의 시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독이 든 가루를 바닥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남자가 떠나자마자 하늘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아들의 몸을 노렸는데 바로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소년이 고통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소년은 있는 힘을 다해 독수리를 붙잡더니 그대로 깊은 협곡 아래로 집어던져 버렸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누워있던 곳은 협곡 끝자락이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굶어 쓰러질 게 뻔했던 소년은 절벽을 타고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기로 했죠. 하지만 얼마 못 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떨어질 뻔했고 다행히 바위 틈을 붙잡으며 겨우 버텼습니다. 그렇게 소년은 협곡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 됐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까지 쏟아지기 시작했고 소년의 힘은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빗물이 모여 강처럼 흐르고 있었고 소년은 결심했죠.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년은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신발을 벗어보니 오른쪽 발은 엉망이 된 상태였고 소년은 나뭇가지를 주워 대충 부목을 만든 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협곡 위로 올라온 소년은 그곳에서 묘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가 소년이 협곡에 떨어져 세상을 떠난 줄 알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묘비까지 만들어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늑대무리가 소년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소년은 나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늑대 하나가 다친 발을 물어버렸고 소년은 겨우 밀쳐내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 소년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문제는 늑대들이 아래에서 떠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늑대들은 밤새 달을 보며 울부짖었고 소년은 나무 위에서 꼼짝도 못한 채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늑대무리는 사라졌지만 부상을 입은 늑대 한 마리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로 창을 만들고 늑대를 처리하려 했지만 막상 힘없이 누워있는 늑대를 보자 동정심이 들었죠. 결국 소년은 늑대의 입을 밧줄로 묶은 뒤 근처 동굴을 찾아 늑대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소년은 늑대가 어느새 밧줄을 풀어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늑대는 소년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조심스럽게 늑대 앞에 물을 놓아주었고 늑대는 소년이 자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차린 듯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년은 사냥에 나섰고 운 좋게 토끼 한 마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굴로 돌아와 불을 피워 토끼를 구워 먹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늑대는 침이 꼴깍 넘어가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얌전히 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늑대는 진짜로 고개를 숙였죠.